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프라밀라 자야팔 등 진보 진영 의원들 30명이 바이든에게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화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은 서한에서 미국의 분쟁 개입 자제와 사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데 여기에는 이란 오마르, 알렉산드르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 극좌파들도 참여했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결국 철회하는 애들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야팔은 철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서한이 자기 스텝에 의해 공개됐다면서 직원을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해법 촉구가 공화당 일각의 주장과 같아 동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하원의 민주당원들은 이번 여름에 키예프에 400억 달러의 군사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68명의 양원 공화당원만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공화당이 11월에 의회를 탈원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는 공화당이 새로운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에 대한 서한을 철회한 자이팔은 모든 전쟁은 외교로 끝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서한은 도루묵이었습니다. 바이든과 민주공화 양당의 기득권 세력 입장과 같아진 겁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등이 당초 바이든에게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려고 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혹독한 겨울보다는 당장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위반으로 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등이 보내려 했던 서한도 좀 황당합니다. 그저 선제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현실적인 휴전의 프레임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라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푸틴 대통령과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젤렌스키의 비유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냉전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제공하는 군사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더해 현실적인 휴전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려 했었습니다. 하나마나한 짓을 하려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핵에 대한 공포는 바이든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푸틴이 전술 핵이나 생물학 화학 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대해 얘기할 때 그의 군대가 궁지에 몰렸다고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푸틴은 핵 화생방 무기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면 모든 카드를 강구할 수도 있다는 극히 원칙론적인 발언을 가지고 바이든이 핵 위협이 어쩌고 저쩌고 떠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이 말을 들은 민주당원들은 앞뒤 안 가리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기네들의 잘못된 수사학을 믿음으로써 2003년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목격된 반전 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제풀에 걱정했던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최근 실시한 핵무기 과시는 보복 능력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핵무기를 언제 어디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을 사전에 서방에 공지하고 실시한 훈련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감독한 훈련과 관련해 쇼이구 국방부장은 적의 핵 타격에 대응해 대규모 반격을 가하는 러시아 전략 공세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에서 극동 캄차카 반도의 표적은 아르한겔스크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야르스 ICBM과 바렌스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파괴됐습니다. 이 같은 핵 공격 훈련은 나토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번 핵무기 훈련을 두고 핵 위협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서구 미디어들의 레토릭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5월에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내기로 투표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이번 달 Q&A 세션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 명은 그녀에게 당신은 아웃사이더로 출마했는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찬성하느냐, 러시아 침공과 3차 대전을 시작하는데 왜 표를 던지느냐, 왜 미국 시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청중은 그녀에게 민주당을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터시 게바드 전 하원 의원이 비겁함으로 움직이는 전쟁광 엘리트 집단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례를 상기시킨 발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뽑아준 유권자들은 그녀가 괴물로 변한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전쟁광이 된다는 것은 미국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가격표를 수반합니다. 미국에 깨어있는 일부 유권자들은 조지 소로스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당선된 알렉산드르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의회에 출마하면서 자신을 기업의 과잉으로부터 일반 남녀, 트랜스젠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환경운동가,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순간에 전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레이션 같은 빅 비즈니스에 충성하는 바람잡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션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미사일을 조달해 169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황의 벼랑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많은 미국인들은 젤렌스키가 이것저것 훈계를 늘어놓는 데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월말에 집세와 난방비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을 때 미국인의 90%가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먼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을 쓸 리 없습니다. 민주당원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마침내 미국 국민이 젤렌스키 정권에 넘겨진 백지수표에 질렸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1월에 승리하면 키예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공화당은 지출을 억제하고 국경을 봉쇄하려는 의지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민주당원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소모성 배포 세례로 사용하여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도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서 멸공을 외치는 황당한 짓을 안 합니다. 또 USA 방산 국뽕에 빠져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편 헛똑똑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거대한 이웃과의 부질없는 전투에서 다윗 노릇을 하라는 나토의 압력에 굴복해 중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스토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돌팔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만 유지했어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립 유지가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는 없습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2021년 삶의 질 세계 1위로 평가됐던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깨어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분쟁에서 가장 좋은 스탠스는 중립입니다. 이번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밸런싱 액트를 유지한 나라들의 사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돈을 포주하고 외친 나라들은 하나같이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